여러분 안녕하세요. 보육교사론 이번 시간에는 가정 및 지역사회의 협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가정연계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 그리고 평가인증 지표로 본 가정협력 내역이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를 하고요. 또 지역사회의 연계 프로그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목차를 한번 살펴보시면 첫 번째로는 가정과의 연계, 두 번째는 지역사회 연계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영유아기 성장과 발달에 있어서는 가정의 협력이 매우 중요한데요. 페스탈로치는 무릎 위의 학교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영유아 교육과 가정과의 관계는 밀접하고도 중요한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와 가정 그리고 어린이집은 상호 간에 안정적인 상호작용이 필요하고요. 또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기적인 상담 이루어져야 하고요. 가정통신문이 발송이 되어야 되죠. 또 필요에 따라서 전화통화 그리고 상담 등 전화통화로 상담 등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화통화도 해야 하고 상담도 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또한 지역사회 연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어린이집에서는 연간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을 계획을 해야 하고 또 영유아들에게 지역에 대한 관심 그리고 사랑,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내에 우리 지역사회 내에 보건소, 은행, 우체국, 소방서, 도서관 등 여러 기관 간에 그 견학의 기회를 갖고 또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활동 등을 통해서 그 기관들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 어떠한 성격을 가졌는지, 또 어떻게 이용을 하는지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기관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또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가정과의 연계 중요성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영유아기는 성장과 발달이 왕성하면서도 주 양육자 또는 주 보육자에 의해서 의존적인 보육이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페스탈로치는 무릎 위의 학교라는 표현을 썼다고 방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아이들의 교육은 가정의 거실에서 부모님의 무릎 위에서 많은 교육과 지도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또 가정의 역할의 중요성과 부모님의 아이에 대한 관심 그리고 부모님이 아이에 대한 사랑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언급한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이는 영유아기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 그리고 그 중요성을 언급하는 부분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요새 그 영유아의 부모님들은 과거의 부모님들보다는 굉장히 바쁘고 일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보육과 교육을 부모님 스스로 자체하기보다는 교육기관에 의존하여서 아이들을 보육하려고 하는 경향이 짙은 것은 사실입니다. 뭐 맞벌이 하다 보면 아이들을 키우는 것 부분에 있어서 예전에 전업주부가 대부분인 어머님들이 하던 역할들을 맞벌이 하는 어머님이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 또 아버님 부모님이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아이에게 그 매시간을 매달려서 일을 하는 것보다 또 일을 하고 나가려다 보면 또 아이들을 일정 정도 보육이나 교육기관에 맡겨야 하는 부분들도 사실이니까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의존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클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죠. 부모님들이 가끔 어린이집에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세요. 우리 아이가 나쁜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아이가 나쁜 행동을 배워왔어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나랑 같이 있을 때는 이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린이집 갔다 오니까 아이가 나쁜 말도 쓰는 것 같고 나쁜 행동을 배워오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시는 부모님들이 종종 있다고 해요. 그랬을 때 어린이집에서 또래 그리고 친구들의 말과 행동을 학습하는 경우도 물론 있죠. 그렇지만 그러한 행동들은 친구만을 다 보고 배운 것은 아닐 수 있어요. 아이의 행동은 그리고 아이들은 배우는 것이 굉장히 습자지 같잖아요. 자기 주변 환경의 것들을 이렇게 빠르게 습득하는데 아이에게 미치는 그런 교육들은 어린이집에서는 30% 정도 그리고 가정에서 학습 교육이 된 거는 70%일
정도로 그 가정의 비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어린이집에서 모든 교육을 다 배웠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영유아기의 교육은 부모님이 물려준 DNA 그리고 가정에서의 가정 분위기, 가정 교육, 가풍 이런 것들에서 전해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과의 연계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비율이라고 하는 부분이 가정에서 전해지는 비율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아이들과 우리가 지금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해서 가정에서도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해야 서로가 연결지어질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러한 현실을 현명하게 이해하고 이제부터 최고의 행복한 아이들을 위한 보육 그리고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가정과 어린이집의 공동 목표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 공동 목표를 함께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린이집에서만 잘해서 될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과 가정이 함께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루어내야 될 공동 목표는 도대체 무엇이냐? 영아의 전인적인 발달과 성장,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따라서 가정과 어린이집에서 일관된 보육을 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을 해야 한다. 가정에서는 A로 하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이집에 왔을 때는 아니야, B로 해야 해 라고 한다면 아이는 굉장히 혼란스럽겠죠. 그렇기 때문에 영아의 전인적 발달과 성장이라고 하는 공통의 목표를 두고 가정 그리고 보육기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등이 서로 같은 목표를 향해서 함께 나아가야 되고 서로 협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린이집은 육아 전문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가정의 육아 기능에 대한 지원과 보충을 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기에 우리는 가정과 서로 간의 연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고 있고요. 가정과 어린이집 협력에 대한 공동 목표 또한 영유아죠. 그래서 영유아의 발달을 도모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실천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가정과 어린이집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죠. 의사소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의사소통은 정기적 또 비정기적인 상담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요. 가정통신문 그리고 전화통화, 부모님들의 소모임, 또 부모교육, 부모 참여 등 다양한 형태로 부모와 교사가 서로 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보육과정과 어린이집의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그리고 학부모 운영위원회 등이 실질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줘야 돼요. 그래서 어린이집 운영위원회가 어린이집들이 이러한 일들을 결정하려고 할 때 부모님의 의견도 듣고 또 그 부분들이 원하시는 부분들이 무엇인지에 관한 것들을 서로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그 운영위원회 등이 갖춰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 가정과 어린이집에서 보육과 교육의 일관성이 있는 지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밑줄 일관성이 있는 지도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모 교육, 상담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강화 그리고 노력해야 한다. 우리가 결국 가정과의 연계라고 하는 것은 공통의 목표를 함께 실현하기 위한 과정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보육과 교육이 일관성 있게 가정에서나 어린이집에서나 진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이러한 부분들을 하려면 서로 간에 상호 무언가가 오고 가는 게 있어야 돼요. 따라서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이런 부분에서는 부모님들에게 아동이 잘 크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요 라고 하는 교육 또는 상담을 제공해 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죠. 이게 부모님을 좋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과 기관이 함께 연계하여서 이것이 우리의 공통 목표인 전인적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편 중에 하나이다 라고 하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영유아 가족을 자원봉사자로 활용을 하여서 어린이집 내부를 개방하고 또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유아들의 어린이집 생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방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이야기하고 있는 건 기관과 가정 간의 연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영유아기의 성장과 발달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때 가정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고 보육기관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 따라서 우리는 공통의 목표를 향해서 나가야 되는 거고, 이 과정에서 의사소통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까지 이야기했고, 또 의사결정 과정에 학부모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루트들을 마련해 둬야 되는 거고, 보육과 교육의 일관성 있는 지도와 유지를 하기 위해서 부모교육 3담, 또 이것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까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살펴보실 내용이 평가인증 지표로 본 가정협력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평가인증 지표라고 하는 부분을 잘 살펴보면 신입원화 부모를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것, 또 어린이집과 가정 간의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어린이집에서의 부모의 참여, 그리고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활동, 방금 전에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 인증 지표에서 가정협력 내용 등에 어떤 것이 있나라고 했을 때 지금 보는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쪽에 보면 가족과의 협력이라고 하는 부분 살펴볼 수 있고, 그래서 신입 원화를 위한 부모를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기관에 온다면 이러한 교육과 보육을 받을 거고, 보육 과정은 이렇게 될 것이다. 또 어떤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다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안내를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어린이집과 가정 간의 의사소통을 통해서 알림장이라고 하는 것, 대화수첩, 뭐 등등 다양한 부분들이 요새 다양한 앱들을 사용해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죠. 또 가정통신문, 게시판, 홈페이지, 개별 면담 기록 등 가정과 어린이집에서 서로 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게 필요해요.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간에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어린이집 부모 참여 라는 부분은 부모 프로그램 실시 관련된 기록을 볼 수 있고, 또 부모 만족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기록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어린이집 운영회의의 구성과 활동 부분을 살펴보면 운영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었나, 그거에 관련된 기록과 회의 기록 등을 통해서 얼마나 가정과의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는 항목들이죠. 더 세세하게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입원화 부모를 위한 오리엔테이션이에요. 아이를 처음 그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보낸다는 게 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떨리고 긴장되고, 또 한편으로는 기대도 되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이때 오리엔테이션을 얼마나 잘해주느냐가 사실은 기관에 대한 신뢰도와도 연관이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 기관과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 아이를 위해서 정말 전문성을 가지고 해주시겠구나 라고 하는 믿음 등이 이 과정에서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처음 보낼 때 굉장히 불안한데요. 아이가 과연 이런 나를 떠나서, 우리 집을 떠나서 이런 기관에서 정말 잘 지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들고 고민되고 불안하고 하죠. 또 그런데 이러한 불안과 걱정들을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어린이집은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어떠한 보육 과정을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지낼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원화가 만약에 적응하지 못할 때 어떠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줄 것인가, 적응을 높이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설명을 해주신다면 훨씬 더 그 불안감과 긴장감 그리고 걱정들을 내려놓을 수가 있잖아요. 기관 신뢰에도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따라서 반드시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신입원화 부모 오리엔테이션 자료,
그 자료라는 것이 사실은 뭐 PPT 형식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개별 파일에 출력된 내용들을 주실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어린이집에 관련된 다양한 부분들 그 그러니까 부분의 기관에 관련된 다양한 인증표라고 하는 뭐 그 안내에 관련된 부분들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이집 운영 안내에 관한 것, 뭐 보육 교직원은 어떤 분들이 되어 있고 얼마의 경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몇 분이 계시는지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뭐 교사 수는 어떤 건지, 뭐 보육 시간은 어떤 건지, 뭐 보험에 가입은 되어 있는 건지 등등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사실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린이집이 언제 개방되고 개방되는지에 관련된 것, 또 가정과에는 어떤 연계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뭐 그 다음에 신입 원앙 적응 프로그램은 어떠한 게 있는지, 또 등하원 시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을 인계할 수 있는 부분인 건지, 응급 상황에서는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는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겠죠. 또 학기 초에 신입원화 부모로 오리엔테이션을 집단으로 실시하는지 뭐 여부들도 살펴볼 수 있고요. 또 우리가 부모 오리엔테이션을 한 경우에 이런 부분들을 보육 일지나 운영 일지에 기록을 하고 있는지, 뭐 가정통신문을 통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알리고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뭐 살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 기관이 얼마나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우리 선생님들이 얼마나 신뢰로운지, 어떤 자격을 갖췄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 주는 오리엔테이션 진행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과 가정 간의 의사소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